올해 2023년도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많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지금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선 안 되겠습니다. 올해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.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기초연금 박탈당할 수 있는 행동들. 오늘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잘 보시고 이건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 경우는 바로 미수급자입니다.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자가 무려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. 작년 22년 5월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노인 인구 중 무려 20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 하셨거나 본인은 자격이 안 될 것이라 지레 짐작하여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요.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 202만 원으로 22년 대비 22만 원 상승했고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22년 대비 35만 2천 원 상승했습니다. 게다가 집값의 하락, 금융재산의 축소도 기초연금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만큼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상황은 바로 가족 간 명의 빌려주기입니다. 무심코 가족 간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.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부모의 명의를 빌려서 구매하는 경우. 공동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는 자녀의 자동차가 내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내가 얼마를 지불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모두 다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이 고급 자동차라면 더 위험한데요. 바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탈락될 수 있습니다. 심지어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자 명에 대여, 통장 개설, 계좌 개설 등의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인의 계좌로 자금을 잠시 입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. 이러한 경우에 자금이 내 계좌로 넘어오는 순간 그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상관없이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. 이렇듯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금융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 인정액도 늘어나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함께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바로 개인간 부채입니다.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간 부채를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. 가구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항목 중에는 부채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또는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 등입니다. 그러나 가족 간의 동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데요. 즉 차용증을 썼다 해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대로 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므로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. 내가 집을 빌려주고 전세금을 받으면 그 전세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이 됩니다. 그런데 전세금 전체가 다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 표준액의 50% 한도까지만 인정이 되는 건데요. 쉽게 말해 시가 표준액 5억짜리 집의 전세가 3억이라면 부채는 50%인 2억 5천까지만 인정된다는 겁니다. 또한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.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. 쉽게 말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전세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가족 간의 동거래, 가족 간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,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에 불리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바로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. 일단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의미합니다. 이런 차량을 보유했을 때에는 소득, 재산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. 그건 바로 10년 이상의 차량인데요. 즉 2013년 이전에 고급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, 등록장애인 소유 차량, 생업용 자동차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리스 차량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증금액만 일반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골프, 콘도, 요트, 고급 체육시설 등 여러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. 이러한 고급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소득 인정액 하위 70%라도 기초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. 다음은 해외 거주자인데요. 해외에 이민 간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6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중단된다는 겁니다.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
체류기간 동안 기초연금은 지급 중지되며 귀국을 하고 나서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. 생계급여를 타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기초연금도 받으시려는 분들 계신데요. 물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은 100%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. 게다가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게 되면 의료급여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할 수 있는데요. 따라서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, 수급 탈락 여부를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